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너무 초석을 깊이 깔았죠? 두 사람 이야기하겠습니다. 리준씨, 그 다음에 리재명이. 리재명부터 할 건데요. 오늘 그 전에 꼬라지 꼴값한다라는 말이 여기에 딱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5개 신당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낙연 빅텐트에 이준석 큰집 짓자라면서 주거니 박거니 행님 먼저 이짓하고 있는데요. 이낙연이 요거밖에 안 되나 라는 것을 보였고 미천을 다 드러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힘에서 내부 총질자,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이 이준석과 같은 존재라는 것, 끼리끼리 꼬라지 꼴값한다라는 여기서 좀 맞지 않을까 보는데, 이낙연, 이준석, 양양자, 금태섭 뭐 다 모여가지고 개당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에 총집결했다라면서 이렇게 그림이 열렸는데, 뭐 하나 제대로 좋아 보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낙연은 큰 텐트로 우리가 뭔가 삼지대 연합을 만들어보자. 이준석은 큰 집으로. 맞습니다. 이준석 큰 집 가야죠. 깜빵 갈 것 같습니다. 이준석이 깜빵 안 간다면 사법정의 없다. 이재명이 깜빵을 안 가면 사법정의 없다라는 댓글들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 삼지대 빅텐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맛이 같다라는 것. 댓글에 이게 있습니다. 낙연아 뒤통수 칠 이준석은 늘 조심해라. 걔는 어른도 주인도 몰라보는 똥강아지다.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전화 녹취하고 비밀 얘기 방송하고 다닐지 모른다. 박근혜, 손학규, 안철수, 윤석열에게 한 것처럼 물어 뜯고 덤비면 어른 입장에서 황당할 테니 늘 한 발짝 떼어놓고 경계하라. 여기에 엄지척이 엄청 많네요. 지금 이 빅텐트에 이준석이 꼈다. 배가 산으로 갈 게 뻔하다. 개판된다. 이낙연이가 왜 이준석과 함께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된다. 실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인물도 정책도 중요하지만 당을 보고 이번에는 찍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큰 여당으로서 대한민국 중심을 이끌 것이고 먼저 정치판을 깨끗하게 정화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또 일당 독재로 인해서 이렇게 횡포를 부리고 있는 부분들, 악법 아닌 악법들, 이태원 특별법부터 시작해서 막 내놓는 법들이 참 가관이고 기가 차죠. 제가 쇼츠로 만들었는데요. 직계 좀비 속인 나를 기준으로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내 밑으로 자식들, 그 밑으로 손자까지 다 이태원 특별법의 피해자로 규명이 됩니다. 그런데 진짜 피해자는 리얼 피해자가 아니라 응급 구조를 한 사람, 119 구급대도 들어갈 수 있고, 그 옆에 서 있었던 사람, 요거 몇 개 옮겨줬던 사람, 그 주변의 가게 주인, 알바생들 다 피해자로 규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라고 호소하는 사람도 어떤 선에서 보면 피해자로 된다. 그러면 사돈의 8천에 다 들어가겠죠. 땀 흘려서 일할 생각은 안 하고 국민 혈세에 빨대 꽂겠다. 거기에 직계 좀비속,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자식, 나를 기준으로 내 마누라, 자식들 둘, 자식들이 손자, 손녀까지 국민 세금으로 나눠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요, 민주당의 이런 악법 중에 악법으로 다 모든 것이 통과가 되면요, 대한민국 세금 누가 냅니까? 그 세금으로 누가 혜택 봅니까? 그냥 북한으로 가자는 거죠.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대한민국, 한반도 사진을 찍어 보였죠. 위성사진. 완벽히 반쪽이 조각이 나서 아래는 굉장히 화려한 대한민국, 그리고 위는 암흑천지. 그 암흑천지인 세상이 되고 싶어 발악하고 있는 민주당, 이런 일당 독주를 멈추고 양당제로 세력 균형 이루면서 제대로 된 입법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정치판 정화한다. 불체포 특권 포기해라.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특권 포기해라. 금고형 이상 세비 반납해라. 역시 한동훈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와야죠. 이런 사람들 리더로 자리 잡아야죠. 이준석, 그렇죠. 이제 이낙연 물어 뜯을 것이다. 손학규 작살내듯. 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이죠. 요런 모습 보고 있으니까요. 참 총선의 승리가 조금 더 완벽히 와닿고 있다
라는 게 느껴집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할 사람은요, 이재명입니다. 당분간 출석이 어렵답니다. 9mm 봉합, 요만큼 봉합했습니다. 실제로는 귀 밑 아래에서 2cm 구간 정도가 뭐 피습을 당했다, 뭐 깊이 2cm가 찔렸다고 하는데 깊이 2cm가 아니라 압박이던데요? 찹스틱 어쌔신, 누가 봐도 찹스틱 어쌔신인데 손톱 끝이라는 말도 있고 어떻게 갑자기 나타난 칼로 자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피부 2cm 아래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혈종 멍이라는 말이죠. 피부 아래로 2cm 멍들었다, 뭐 혈전을 꺼냈다 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CCTV 공개하면 모든 것이 깔끔하게 의혹 끝난다. 그런데 지금 뭐 돼지피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썰들이 많은데 깔끔하게 공인으로서 해결해 달라. 뭐 갑자기 뭐 폐기물에서 수거한 뭐 와이셔츠가 나타나는데 정청래가 이거 뭐 비리가 있다, 이거 제대로 밝혀라 라고 얘기하는데 쇼 그만하시고요. 세상에 이쪽 아래 찢겼는데 성대가 뭐 아니면 벙어리 호소합니까? 지난번에는 단식했더니 지팡이 짚고 나오면서 무릎 아프다 호소하더니 이번에는 이 비껴간 피습에 찹스틱 어쌔신에 목소리가 안 나온다며 벙어리 호소하고 있습니다. 벙어리 호소 전법으로 재판부에 출석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재판부에서는 그러면 끝이 없다. 이재명 네가 없어도 23일 날 재판 진행하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 없이 출석 없이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재명이 여러 가지 사건 중에 가장 강력하게 와닿는 게요, 선거법 위반입니다. 뭐 위준교사가 제일 먼저 구속영장 청구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큰 데미지를 입히는 거는요, 선거법 위반이죠. 사실 선거법 위반이 1심이 6개월, 2심, 3심 뭐 다 해서 1년 안에 끝내야 되는 법을 480일 이상 질질질 끌었던 그 판사, 재판지원 판사가 이제 와서 사표를 딱 내고 사라졌습니다. 한다는 말이 내가 사또도 아니고 아무튼 이제 자유다. 그 말에 억압을 받고 있었다라는 뜻을 표명한 거죠. 어떤 억압? 이거 민주당에서 억압을 한 건지 아니면 이재명과 관련된 5명의 의문의 죽음에 대한 압박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이 강규태 판사가 480일 이상 재판을 지연하면서 이재명의 금배지 유지할 수 있게 해줬다. 민주당이 살아갈 수 있게 해줬다. 왜? 선거법 위반에서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요, 이 그동안에 선거에서 들였던 비용 434억 다 개어내야 됩니다. 재판 지연의 전략 충실히 옹호했다라고 봅니다. 강규태. 뭐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는 좀 뭐하지만 전라도 출신입니다. 본인 스스로 나의 출신 지역 때문에 뭐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지만 그런 말 안 들으려면 판사로서 제대로 했었어야죠. 그러나 제대로 한 거 없습니다. 의도적이건 아니건 이 강규태 판사는요, 1년 안에 끝나야 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480일 이상 잡았다. 그리고 지금 압박, 더 이상 뭐 밀 수 없으니까 끝내야 되니까 본인 입장에서 판결을 내버리면 압박이 있으니까 나 자유다 하면서 굉장히 무책임하게 사표 던지고 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이라도 영입,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사로 영입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는데 제발 그렇지 않길.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법관이라고 하면 공직자의 표상이잖아요. 이런 법관이 참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 자식도 없냐? 정말 동네 주변 사람들 얼굴 보기도 민망하지 않냐? 정말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해석 자체가 그렇게 깔끔하지는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래저래 막 핑계를 대죠. 50명의 증인을 가지고 어떻게? 아니 50명의 증인이든 나발이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일주일에 4번의 재판을 하면서 그 4번의 재판 월화수목금금금 부르면 다 해결될 일이고 맘만 먹으면 6개월 안에 1심이 나오는 일을
안 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저는 의도적으로 봅니다. 정말 진짜 사법부가 뭡니까? 사법부가 구제해야죠. 법이 마지막 진짜 최후의 보루로 그 잘못된 부분들, 억울한 부분들, 일반 우리 동료 시민들 법으로 구제하고 최후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이게 기능이 상실됐다. 문재인이 만들어 놓은 사법부의 개들 확 풀어놓으면서 우리가 버티는, 우리나라를 버티는 세 개의 기둥, 그 하나가 썩어 문드러졌다. 하나만 썩어 문드러졌겠습니까? 다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죠. 그거 지금 어디고 받치고 겨우 버티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말입니다. 사법부가 독립성, 그 다음에 정치적 중립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사법부가 독립을 해야죠. 사법, 행정, 입법이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우리나라를 버티는 세계의 기둥입니다. 그런데 이 사법부가 정권에 충실한 개 역할을 해왔다는 것, 정말 이제는 여기 찔려놓고 요거도 찔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뭐 9mm에 2시간의 봉합, 미친 봉합 수술을 하고 CCTV는 보이지도 않고요. 엉뚱한 짓거리하고 성대가 안 나와서 성대가 또 뭐 아프답니다. 뜨끈한 꿀물 잡숫고 재판에 나가기 바랍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이 가장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34억 다 토해내야 되고 금배지 띄는 순간 이재명은 박살납니다. 지금 김만배가 끝까지 버티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킬 게 없기 때문이요. 마누라도 없고 자식도 없기 때문에 나중에 몇 년 깜빵 갔다가 들어와서 자기가 숨겨놓은 돈 갖고 해라 디야 잘 살면 되니까 그래서 버티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요, 이재명이 어찌됐든 금배지 유지해서 대선에서 대통령 다음 대선에서 승리할 거라는 그 희망 하나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요, 선거법 위반 재판으로 금배지 날아가는 순간 김만배는 지킬 게 없기 때문에 김학림하고 만들었던 가짜 뉴스들부터 시작해서 다 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김만배의 입을 꾹 닫고 있는 거는 이 선거법 재판. 그 선거법 재판에서 480일 잡고 있었던 강규태 판사가 놨죠. 또 다른 판사가 오려면 시간 걸리고 다시 훑어야 되고. 그래서 총선 때까지 또 금배지 달고 불체포 특권 누리겠다는 거고. 이 이재명이라는 이 사람 하나가 대한민국 사법부를 개판 5분 전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3월 3일날 작년 3월 3일날 오전에 10시 한 40분부터 한 5시간 넘게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고 김문기 모른다고 했던 부분, 그리고 화면에 띄워드릴 건데요. 2021년 10월에 국감 때 국토부가 협박해서 인허가에 대해서 뭐 상향 조정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뭐 국토부가 요청하고 강요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4단계 업 시켰다라고 얘기했던 게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이게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라는 거죠. 화면에 한 번 더 띄워드릴 겁니다. 고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던 이재명이 유동규와 김문기와 매우 가깝게 2015년 뉴질랜드 출장도 다녀왔고요. 손도 맞잡았고요. 근데 눈을 마주치지 않아서 사람을 몰랐다고 합니다. 한 100명 여행 간 게면 그럴 수도 있어요. 고작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 데리고 여행을 갔죠. 카트도, 골프 카트도 같이 탔고요. 그런데 고 김문기 모른답니다. 그게 거짓말이죠. 입만 열면 구라, 숨 쉬는 것 빼곤 구라라는 말입니다. 이 재판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됩니다. 그러면 5년간 피선거권 박탈되죠. 그럼 대선 못 나갑니다. 의원 배지도 띄어야 되겠죠. 그럼 불체포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선거 보조금, 대선 기간 동안에 선거 보조금 434억 다 토해내야 됩니다. 민주당 당사를 팔아도 안 된다는 거죠. 이재명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겁니다. 100만 원 이상 받아서 당선 무효되고요. 금배지 띄고요. 그 다음에 434억 민주당사 팔고 다 토해내고요. 민주당 초전 박살 나고요. 김만배 그것뿐만 아니라 술 불 거고요. 그러면 지난 대선판이 얼마나 오염됐는지를 알게 될 거고요. 개딸들 울고불고 난리 나겠죠. 그런데 이거 말고도 백현동, 정자동, 대북 불법 송금, 변호사비 대납, 대장동, 위례, 성남, FC 불법 후원금 등등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방탄을 할 수 있을지 1월 8일, 9일, 12일
재판에 출석하는 게 두려웠는지 피습 당하고 목에 잡고 목소리를 못 낸다고 합니다. 퇴원 때 어땠습니까? 죽이는 정치를 하지 말자라고 실컷 기자들 앞에서 웃으면서 이야기해놓고서는 재판부에 가서는 모가지가 아파서 말을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재명이요,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을 대선 주자까지 띄웠다.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뭐 땅을 치고 후회하겠지만요, 후회해봤자 소용없다. 지금 벌써 돈 받은 놈들이 많을 것이다. 이재명한테 돈 안 받은 놈 있겠습니까? 돈 받은 놈들이니까 저런 식으로 다 쉴드 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김만배는 뭐 권순일, 박영수, 김수남 등 법조계 다니면서 돈을 뿌린 게 굉장히 많다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김만배가 깜빵에 갔을 때도 뭐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형량보다는 낮게 떨어질 거다. 본인이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한 4, 5년 깜빵 갔다 와서 숨겨둔 몇백억 가지고 잘 살겠다라는 건데, 지금 그 김만배의 건물들 다 관리하는 업체들과 뭐 좀 아는데 다 묶여 있습니다. 요거 나중에 갔다 와서 뭐 풀고, 또는 그 이재명이 대통령 됐을 때 자기는 내 죄를 모두 사하리라, 이렇게 될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김만배도 다시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강규태 판사 가고 다음 판사가 빨리 들어와서 총선 지나고 나서 후딱후딱 선거법 위반에 대한 부분들 정리를 쫙 해가지고요. 민주당, 제가 지금 기대하는 거는 금배지 띄고 민주당 434억 다 토해내게 만들어서 민주당 자체를 가루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선 비용 434억 그거 별거 아니다 라고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당사 팔아도 이 돈 못 갚습니다. 지난 대선 비용 434억이 반환된다. 그리고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이게 가장 대한민국의 최고의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깜빵 갈 때 이준석 손잡고 가길 바랍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그 선거법 위반 확정된다면 버티고 있는 김만배 술술 불겠죠. 이화영, 정진상 등 공범과 종범들도 모두 죄를 불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정리가 되겠죠. 이 한동훈의 효과로 국민의힘이 자연 정화되고 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은요, 정화가 힘들죠. 그냥 다다시가 맞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상화와 그다음에 정치판이 그래도 국민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꽉꽉 채워지기를 기대하며 그립다 윤석열 한 번 더 이야기해봅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사법부의 오염, 입법부, 지금 국회죠. 입법부의 이런 무시한 행동들, 억지, 이런 폭거 참 견뎌가면서 지금 외교 펼쳐내시고요. 그래도 버티면서 행정적으로 국민 민생을 돌보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뛰고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께 한 번 더 감사 말씀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